1월 10일 목요일 오늘의 글로벌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사흘 만에 소폭 반등했습니다. 대형 재료들이 부재한 가운데 이틀간의 조정에 따른 반발 매수와 전날 장 마감 이후 나온 알코와 아폴로 그룹, 몬산토의 실적 호조 등이 어닝 시즌에 대한 우려감을 크게 완화해준 것이 호재가 됐습니다. 다우지수는 0.46%, S&P 500 지수는 0.26%, 나스닥 지수는 0.45% 상승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22개월 만에 최고치로 마감했습니다. 미국 어닝 시즌의 스타트를 끄는 알코아가 시장 전망치를 상회했다는 소식이 호재가 됐습니다. 독일의 지난해 11월 산업 생산이 시장 전망치를 상회한 점도 호재가 됐습니다. 영국은 0.74%, 프랑스는 0.31%, 독일은 0.32% 상승했습니다. 독일의 지난해 11월 산업 생산이 시장 전망치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월 산업 생산이 전월 대비 0.2% 증가했습니다. 이는 시장 전망치인 1%를 상회하는 것으로 전년 대비로는 2.9% 하락했습니다. 독일 중앙은행 분데스방크는 독일 경제가 올해 1분기엔 정체 국면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경제가 조만간 활력을 찾을 거란 신호는 점차 빈번하게 감지되고 있습니다. 미국 에너지정보국은 내년도 원유와 석유 제품 등 액체 연료 순수입량이 하루 평균 600만 배럴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는 지난 1987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며 지난 2004년에서 2007년 사상 최고였던 1200만 배럴의 절반 수준입니다. 한편 에너지정보국은 미국의 원유 생산량 증가가 국제 유가 하락 압력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정 절벽에 대한 우려 완화와 연방준비제도가 양적 완화를 조기 종료할 수 있다는 전망으로 미 국채 금리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 초부터 시장 벤치마크인 10년 만기 미 국채 금리는 이미 0.15%포인트 이상 상승, 1.8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채무 한도 상한 증액과 중기적인 재정 적자 감축 합의를 이뤄내지 않을 경우 무디스로부터 AAA 국가 신용 등급을 강등당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국제금융센터는 10일 유로존 주요국과 미국, 일본, 영국의 신용등급이 올해 안에 추가로 강등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미국과 영국에 대한 무디스, 스탠더드앤푸어스, 피치의 등급 전망이 모두 부정적인 상태입니다. 일본도 무디스를 제외한 나머지 두 개사로부터 부정적 등급 전망을 받았습니다. 이를 세 나라가 부정적 등급 전망을 받은 공통적 주 요인은 정부의 재정 건전성 악화입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사흘 만에 반등이 나왔습니다. 어닝 시즌의 개막을 알린 알코아가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하면서 시장 분위기를 좋게 만들었는데요. 기업들의 실적이 개선될 거란 기대감이 투자 심리를 회복시킨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자, 이제 우리 증시는 올해 첫 옵션 만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연말 배당 수익을 노리고 들어온 프로그램의 매수 물량이 상당 부분 청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관건은 매도 규모겠죠. 오늘 하루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지 저희와 2시간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1부 출발합니다. 자, 샘플러스 한영섭 전문위원과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정리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갈 공매입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는 사흘 만에 반등이 나왔습니다. 상승폭이 그리 크진 않았지만 오랜만에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보여졌는데요. 3대 지수 자세한 마감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조금 전에 마감한 미국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상승하였습니다. 네. 다우가 13,390까지 61, 나스닥이 3,105까지 14, S&P 500이 1,460까지 3포인트 상승하였습니다. 시초가 상승 출발 후 다우가 13,400을 회복하는 등 오전장 고점을 기록한 뒤 장중 내내 박스권에서 상승 흐름이 지속되다 3일 만에 반등에 성공하며 어닝 시즌 첫날을 성공적으로 마감하였습니다. 전날 실적을 발표한 알코아의 4분기 실적이 전문가의 예상을 웃돈 것이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알코아는 주당 순이익이 21센트로 전년 같은 기간 주당 3센트 손실 대비 실적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태풍 샌디와 재정전력 부담감이 여전히 상존해 지수 상승폭을 제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업종별로는 금융업종이 약세를 보이며 32개 업종이 하락했으나 바이오, 헬스케어, IT, 자동차, 화학, 중장 및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141개 업종 가운데 108개 업종이 상승하였습니다. 종목별로는 다우 30개 종목 중 17개, 나스닥 100 종목 중 65개, S&P 500 종목 중 320개 종목이 상승하며 상승 업종이 많았습니다. 보잉이 3.5% 급등하고 페이스북, 바이두, 휴대패커드, 인텔, 퀄컴, 델컴부터 마이크론, 구디어 타이어, 피저, 두폰, MS 등이 강세를 보이며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마이크론이 또다시 1.1% 상승하며 7일간 17% 폭등세를 이어가고 페이스북이 5.16% 급등하며 6개월 만에 30달러를 돌파했으며 보잉은 일본에서 주문이 취소됐다는 소식에도 3.5% 급등했습니다. 금융주들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4.5% 급락하며 약세를 보였고 애플도 반등 하루 만에 하락하였습니다. 미국 시장 투자 전략은 상승 추세가 유효하니 금융, IT, 전자상거래 업종 중심으로 지속 매수 전략을 실시하겠습니다. 어제 업종별로 본다면 금융업종은 하락했지만 상승 추세가 유효하기 때문에 금융과 IT 업종 중심으로 매수 지속이 필요하겠다라는 전략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야간 선물지수 마감 상황도 궁금한데요. 살펴봐 주시죠. 네, 새벽에 마감한 야간 선물 시장은 264.65로 주간 시장 대비 0.3포인트 상승하였습니다. 저점 263.95, 고점 265.15로 1.2포인트 범위 내에서 움직였습니다. 거래량은 16,623계약으로 하루는 급증하고 하루는 급락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시초가 264.50은 강보합 출발 후 재차 밀려 장초반 저점을 기록한 후 주간장 낙폭이란 반발 매수가 유입되며 265 이상까지 반등하였으나 상승세를 보이던 미국 증시가 고점을 갱신 못하고 박스권에 머무르자 추가 상승에 실패하며 강보합에 마감하였습니다. 개인이 1250계약, 기관이 159계약 매도한 반면에 외국인이 1281계약 매수하여 개인 기관은 매도돼 외국인의 매수가 충돌한 가운데 기관이 관망 하루 만에 다시 시장에 적극 가담하였습니다. 야간 옵션 시장은 만기가 하루 남아 1월물은 콜, 풋 등각의 기준 모두 약세를 보이며 양매도가 전개되었으나 2월물은 선물 상승으로 콜 옵션이 상승하고 풋 옵션은 하락하였습니다. 네. 자, 이어서 오늘은 올해 첫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이 파생 상품 쪽 대응 전략이 중요할 텐데요. 오늘 하루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우선 전일 시장은 장 초반부터 반발 매수가 유입되며 네. 한국전력을 중심으로 반등이 전개되었으나 외국인의 선물 매도와 프로그램 매도가 출회되자 삼성전자 등 대부분의 종목이 정강후약으로 하락하며 1999원까지 낙폭을 확대해 옵션 양매도장이 전개되었습니다. 외국인이 5일간 선물 14,000계약을 매도하고 기관은 현물을 매도하면서 2,000포인트 중심의 옵션 양매도장이 전개되면서 단기 급등 후 숨고르기 장세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일 외국인의 선물 12만 계약 매수 주문 후 시장 흐름에 옵션 만기로 인한 단기 변화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만기 지수를 275 이상에서 265 전후로 변경 후 옵션 양매도가 전개되며 종합은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요일 만기 지수를 전망한다면 세 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 있는데 코스피 지수가 반등하면서 코스피 지수 기준 265 전후로 마감하거나 그렇지 않다면은 전일 종가 부근인 263 전후나 또는
전일 종가와 금일 반등하면서 263에서 265 범위 내에서 이렇게 마감하는 것을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지수가 반등하면서 종합지수 2000 코스피 265 부근에서 마감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265%를 살짝 상회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최근의 조정이 이어진다면 263포인트 전에서 마감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전망은 시초가 상승 출발 후 종합지수 2000 코스피 265 전후 강세의 박스권을 유지하면서 옵션 양매도와 현물 시장에서 종목별로 수익률 개임이 전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일 대응 전략으로는 장초반 강보합권 출발 또는 하락 출발 시 선물 264.5포인트 전후에서 매수 반등 고점에서 청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선물 264에서 266.5 범위 내에서 박스권 대응을 주문하겠습니다. 저점은 종합지수 1987, 선물지수 264포인트, 고점은 종합지수 2010, 선물지수 267포인트를 제시하며 하락 시 지지선은 선물지수 264, 상승 시 저항선은 선물지수 268포인트가 될 수 있으며 최대 변동폭은 선물지수로 하한선 263, 상한선은 선물지수로 268포인트를 제시하겠습니다. 금일 옵션 매매 전략은 장중 조정 시 2월물 콜옵션 매수, 차익 실현하는 단타 전략을 제시하겠습니다. 네, 오늘 전략까지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한영섭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글로벌 주요 이슈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 이현민 이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글로벌 3대 경제권의 대표국인 미국과 영국, 일본의 신용등급이 올해 안에 모두 강등될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이 제기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최근 이슈가 많았던 미국이 가장 불안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그렇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네. 증시에 그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는 국가를 중심으로 크레딧 레이팅 리스크를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께서 먼저 지적하신 대로 미국이 가장 현재 초미의 관심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난해 말 그 양당이 재정 적자 이런 부분, 재정 그 피스칼 크리프 이런 그 재정 합의안을 부분적으로 도출을 해냈지만 연방 정부의 부채 한도의 상한은 합의를 현재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무디스가 부채 한도의 상한을 양당이 지체하면 지체할수록 미국의 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할 수 있다라고 현재 경고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S&P가 지난 2011년이었죠. 8월 달에 양당이 이 부채 한도 상향의 조정 합의가 늦춰지자 미국의 트리플 A 최고 등급을 AA 플러스로 강등을 했습니다. 그 당시 미국의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등 글로벌 증시 요동이 상당히 컸었는데요. 현재 무디스와 피치 등 미국의 최고 신용 등급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지만 등급 전망을 모두 부정적으로 현재 나타내고 있다는 점, 이런 점에서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 상한과 현재 자동 연장을 현재 내놓고 있는 정부 지출 감축에 대한 합의가 순탄한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 추가적으로 무디스나 피치가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트리플 A에서 한 단계 떨어뜨릴 이런 그 리스크 부담이 현재 남아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후행적으로 미 증시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결코 좋은 그 내용이 아니라는 점, 이런 점에서 증시의 부담은 여전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어제는 신용평가사인 피치사가 일본이 부채를 정리하지 못하면 신용등급을 하락시킬 가능성도 있다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 경제도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 소식도 전해주시죠.
그렇죠. 예. 이 엔화의 약세 기조가 조금 주춤하고 있긴 한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이렇게 대대적으로 양적 완화를 가져가는 경우에는 정부의 부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 3대 국제 신용평가사의 현재 동일한 시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피치사가 어제 공개적으로 일본이 재정 지출의 감축에 대해서 명확한 방안을 내놓지 않을 경우에 신용 등급을 하향할 수 있다라고 공개적으로 밝혔는데요. 피치사는 지난해죠. 5월 22일 날 일본의 국가 신용 등급을 2단계를 하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A+로 현재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등급 전망을 현재 부정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통상 신용평가사들이 1년에서 1년 6개월 내에 등급 강등을 가져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올해 상반기 내에 일본이 추가적으로 재정 지출에 대한 정부의 두드러진 제스처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신용 등급이 한 단계 하향될 조정도 현재 염두에 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베 총리는 노다 전 총리가 그 법안을 통과시킨 소비세 법안을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현재 아직까지는 좀 가져가고 있고요. 이런 부분도 현재 좀 부담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한 중국과의 센카쿠 열도 문제 이런 부분에서 무역 적자가 좋지 않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지속적으로 일본이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도 현재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일본은 정부 부채 비율이 GDP 대비 이미 200%를 넘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위험 수위에 도달한 내용은 이미 투자자들이 모두 잘 알고 있다는 점, 이런 점에서 추가적으로 현재 양적 완화 카드, 추가적으로 자산 매입 규모 이런 부분을 급속도로 늘리는 것이 신용평가사들에게는 현재 요주의 요소로 평가받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미국과 일본의 상황이 가장 좀 불안한 모습인 것 같은데 그 외 다른 국가들의 상황은 현재 어떻습니까? 다른 국가들은 이제 프랑스와 영국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프랑스의 국가 신용 등급은 현재 피치만 트리플 A 최고 등급을 가져가고 있고, 무디스와 S&P는 지난해 이미 최고 등급에서 하향을 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피치가 추가적으로 등급 하향을 나타낼 수 있는지 여부도 현재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제 그제 유럽 증시에서 피치사가 최고 등급을 강등할 수 있다는 루머가 돌자 프랑스 재무부 사피아 오토콜의 대변인이 즉각적으로 그 성명을 내면서 신용등급 강등은 루머다라고 적극적으로 현재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정적자 감축과 현재 부유세 논란 등 올랑드 대통령의 개혁에 대한 거부감도 만만치 않다는 점, 이런 점이 현재 프랑스의 고민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영국은 3분기 때 런던 올림픽으로 인해서 3분기 연속 경기 수축세에서 현재 벗어나고 있지만 4분기 때 다시 경기가 위축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긴축 시한을 연장한 것도 다소 신용평가사들에게 점수를 잃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영국은 트리플 A 최고 등급을 현재 3대 신용평가사 모두 부여받고 있지만 올해 내 재정적자 감축의 속도를 내지 못할 경우에 트리플 A 등급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어제로 애플이 아이폰을 시장에 내놓은 지 6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애플 아이폰의 출시는 IT 산업에 여러 의미를 주기도 했는데요. 그간의 성과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그렇습니다. 이제 미국 시간으로는 이제 오늘이고요. 우리 시간으로 이제 어제가 되겠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아이폰이 출시된 내용이 꼭 6년째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 아이폰을 통해서 많은 모바일 혁명을 가져왔다, 이런 부분이 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인데요. 2007년 1월 9일 미국의 현지 시간으로는 어제가 아이폰의 6살 난 생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 아이폰을 만들어낸 스티브 잡스가 2011년 10월 사망하면서 애플의 현재 좋지 않은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아이폰은 모바일 폰의 기존 패러다임을 바꿨다라고 말씀드릴 정도로 애플이 재도약을 이끈 산 증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우리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의 생신이었는데요. 네. 혁신을 이끄는 리더의 대표격인 이건희 회장의 생일과 혁신 제품의 총화인 아이폰의 생일이 겹친다는 것도 상당히 네. 공교로운 우연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아이폰의 성공은 아이폰 매니아들을 탄생을 시켰고요. 아이폰을 사려는 소비자들이 며칠 전부터 이 매장에 밖에서 쪽잠을 자면서 이렇게 줄을 서는 풍경도 새롭게 이제 트렌드로 나온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아이폰은 5까지 현재 나왔지만 5에 대한 혹평으로 인해서 아이폰 6가 올해 9월이나 10월 정도에 현재 신제품이 출시될 대기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이폰의 성공은 아이패드로 이어졌지만 스티브 잡스가 유명을 달리하면서 애플의 현재 팀쿡 체제의 변화는 예상보다 현재 혁신을 이끌 정도의 리더십을 못 가져가고 있다는 점, 이런 점이 현재 애플의 주가에서 그대로 목도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스티브 잡스의 사망 이후 팀쿡 체제가 제대로 시장을 장악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부정적인 평가도 이어지고 있는데 이 소비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애플이 혁신적인 제품을 계속 이어가지 못하자 스티브 잡스를 기리는 이런 내용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혁신가, 이노베이터라는 이 명성에 걸맞는 이름을 붙일 정도의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애플은 스티브 잡스가 암으로 유명을 달리한 이후에 팀쿡 체제로 변경을 했지만 아이폰 5가 기기 결함으로 인해서 소비자들이 충성스러운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는 그런 흐름이 현재의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 구동 체제인 iOS 6의 결함을 빨리 잡아내지 못하고 있는 점, 또한 지도 서비스의 치명적 결함을 새롭게 조기에 버전업을 현재 못하고 있는 점도 아이폰의 현재 조금 어려운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난해 미국의 컨슈머 리포트가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제품으로 LG의 옵티머스 G와 삼성의 갤럭시 S3가 상위권에 현재 이름을 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아이폰이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지 못한 것은 5년 만에 처음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아이폰은 삼성과의 디자인 소송 장기화로 인해서 기업의 이미지에 악영향이 이제 크게 나타나고 있고, 특히 중국의 하청 업체인 팍스콘이 미성년자 고용의 문제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자 아이폰의 이미지에도 실추가 되는 등 현재 좋지 않은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엔지니어 출신의 주요 오랫동안 아이폰에서 일을 했던 담당자들이 현재 인력 유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이런 점에서 애플의 미래를 점치는 부분이 여전히 고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애플의 남은 과제는 스티브 잡스 시대에 누렸던 영화를 되찾는 걸 텐데 현재 애플 내부적으로 어떤 준비가 돼 있는 겁니까? 준비는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이제 제품으로 이런 부분을 좀 만회를 해야 될 텐데요. 아이폰 5가 나온 지 현재 1년 조금 더 되는 그런 수순에서 올해 9월이나 10월 아이폰 6를 계획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은 현재 아이폰의 부진을 말해하는 애플의 혁신적인 현재의 방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부사장을 역임하고 10년 이상 엔지니어 출신으로 애플에서 잔뼈가 굵었던 데빗 텀만 부사장이 사직을 하면서 이런 핵심 인력의 유출이 팀쿡 체제의 현재 고민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또한 구글이 저가폰의 스마트폰을 현재 경쟁적으로 출시하겠다라는 내용도 애플에게는 현재 좀 부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은 애플이 저가형 아이폰 출시를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을 밝혔는데요. 이런 내용도 구글의 현재 협공에 아이폰이
위축되는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시장에서는 갤럭시 S4가 아이폰 6보다 사양이 우수하고 또한 소비자들의 신뢰가 보다 공고히해진다면 애플보다는 삼성전자가 우위에 설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크게 나타날 것으로 현재 전망하고 있어서 애플의 숙제가 만만치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 이현민 이사와 글로벌 주요 이슈들 정리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장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와이즈인베스트 심기원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어제장 마감 상황 정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최근 들어서 코스피와 코스닥 디커플링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 어제도 오른 반면 코스피 지수는 또 전강 후 약의 모습으로 보이면서 하락세로 마감하게 됐는데 자세한 마감 상황부터 살펴봐 주시죠. 네, 어제장뿐만이 아니고 이번 주 내내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약세 흐름, 반면에 코스닥은 강세 흐름 보였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어제장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약보합권에서 마감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6.1포인트대 하락세 보이면서 1991.81에서 마감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반대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강세 흐름 보이면서 0.5%대 상승 랠리 보이는데 2.9포인트 올랐습니다. 511.94를 기록을 하면서 514로 넘어가는 모습 보였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전체적으로 수급적인 측면 코스피는 기관의 매도가 문제였고 코스닥은 반대로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수세 들어오면서 수급적으로 역시나 코스닥이 안정화되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종목별 흐름 본다라고 한다면 특징주 대양금속이라든가 우리 금융 같은 종목군들이 특징주로 언론에서 계속적으로 나왔으며 또한 RNA 바이오를 비롯한 DCP도 특징주로 나왔고 또 대형주 중심의 특징주로 말씀을 드리면은 LG 디스플레이 가 4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에 어느 정도 반등세 나왔고 그동안 낙폭이 컸던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6% 넘는 급등세 보였다라는 거 그동안의 실적 우려감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어제장도 역시나 특징주에 있어서 키포인트는 실적이 되었다는 점 역시나 계속적으로 지금 시점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 코스피 지수가 올해 초였죠. 2042포인트 장중 고점을 찍은 이후 현재까지 50포인트 정도 밀린 모습인데요. 2000포인트 재돌파를 위한 조건이 있다면 어떤 점들이 있을지 관전 포인트 정리해 주시죠. 네, 우선 관전 포인트 같은 경우는 역시나 지금 시점 실적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수 얘기해 주셨는데 지수보다는 단기적으로 종목별 움직임, 즉 종목별의 변동성이 더욱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4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하회할 것이나 혹은 1분기 실적 전망치가 내려갈 것으로 보이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하락세가 이루어질 가능성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반면에 실적 개선 모멘텀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더 쏠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지수보다는 종목에 집중하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겠고 2000포인트를 재탈환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좀 조건이 필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미국의 재정 절벽과 관련된 다시 한번 불확실성이 높아진다라고 한다면은 2000선 탈환을 좀 힘에 붙일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부채 한도 상한 증액에 따른 그러한 합의가 얼마만큼 이루어지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전체적으로 지금 경제 지표라든가 큰 이벤트가 많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기업 실적도 상당히 중요하겠지만 지금 시점 약간은 경제 지표라든가 새로운 시장에서 호재성 재료로 작용할 수 있는 모멘텀이 나와줘야지만이 2000선 탈환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하자라고 정리해 드리겠고 업종별 흐름에 있어서는 역시나 지수가 상승하기
하기 위해서는 주도 업종이 나타나줘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약간은 경기 방어 업종이 다시 한번 재차적으로 상승될 일이 나타나고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주도 업종으로서의 역할을 해주고 있지 않다라는 거, 전차군단이든 아니면 조선을 비롯한 경기 민감 업종이든 어떠한 업종군들이 좀 시장에 이슈가 되면서 올라줘야지만이 2차전 탈환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무엇보다 대장주인 삼성전자 흐름도 이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코스피와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약세 행진 이어가고 있는데 삼성전자 주가 흐름까지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삼성전자 150만 원대 딱 언저리에서 지금 종가가 형성이 되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은 삼성전자보다는 삼성전자 관련 부품주가 훨씬 더 투자의 매력도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전자 관련된 역시나 사상 최대 실적 기대치는 그와 관련된 부품주로 계속적으로 전이가 되고 있고 삼성전자의 매출 비중이 큰 종목군 중심으로 해서 투자 심의의 주가가 상당히 강해지고 있는데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한다면은 BH 같은 종목군들 계속적으로 삼성전자 마찬가지로 52주신 고가 부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한 애플과 관련된 부분 지금 아이폰 5가 많이 매출이 좋지 않은 걸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애플 관련주 중에서는 역시나 삼성전자 관련주 중심으로 투자 심리가 살아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삼성전자뿐만이 아니고 LG전자 관련된 OLED 관련된 TV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좀 재부각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은 대형주보다는 약간은 IT 부품 쪽으로 관심 가지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정리해드리면서 삼성전자 지금은 단기 매수보다는 좀 관망하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 또 오늘 삼성전자에는 또 한 가지 이벤트가 있죠. 국제무역위원회가 삼성전자 재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데 이 이벤트와 관련해서 삼성전자의 부품 관련주 어떻게 보시는지 의견 들어볼게요.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말씀해주신 이슈는 크게 작용할 수는 없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워낙 그동안 이 소송과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삼성전자의 대차 상승을 막기는 상당히 좀 어려웠던 것, 즉 삼성전자의 지금 경쟁력 확보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소송이라는 것이 역시나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린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단기 주가에 있어서는 악재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염려는 오히려 하실 필요 없다. 만약에 그러한 부분으로 시장에서 하락한다고 한다면 그때는 단기 매수 관점 대응 전략도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소송과 관련된 부분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전략을 좀 구체적으로 세워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올해 첫 옵션 만기이기도 하죠. 어떤 대응 전략 필요할까요? 네, 저는 결론적으로 1월 옵션 만기에는 약간은 조정 쪽에 무게 두시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 패턴 봤을 때도 아무래도 12월 배당을 받은 그러한 물량에 대해서 청산에 대한 그러한 압박이 더욱더 커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이미 과거 1월달 옵션 만기일에서는 매수보다는 매도 쪽, 즉 주가가 좀 하락 쪽에 약간은 계속적으로 그런 변화를 보였다는 것이 과거 사례에도 나왔듯이 지금은 대형주 중심으로 오늘장 급반등을 기대하기에는 상당히 좀 힘에 부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순차익 잔고를 비롯한 베이시스가 약간은 지금 시점 개선보다는 악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중립 이하에 대한 그러한 기대치로 시장을 접근하자라고 정리해드리겠고 반대로 그러한 상황이 연출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코스닥 중심의 중소형주 내리는 더욱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들어서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수급적으로 이 코스닥에 대한 안정화 기대감 그리고 신정부가 앞으로 이 중소형주에 대한 정부 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규제안에 있어서 좀 완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상승에 관련된 부분을 중요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단계적으로 1분기에 있어서는 중소형주 내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장 전략에 있어서도 지금 시점 중소형주에 대한 메리트는 상당히 높다라고 정리해드리겠고 무조건적으로 중소형주를 접근하자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중에서도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 또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업종과 종목 쪽에 굳이 따진다라고 한다면은 경기 민감 업종보다는 경기 내수 업종 쪽으로 코스닥도 다시 한번 반등세가 최근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게임 업종을 비롯한 오락 업종이라든가 이런 업종군들이 재차주로 재부각될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는 측면을 고려하신다라고 한다면은 워낙 강세 수혜미 그리고 지금 내수와 관련된 코스닥 실적 개선 종목 쪽으로 관심 가지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코스닥의 실적 개선 관련주에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앞서 IT 부품주에 대해서도 꾸준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본다면 어떤 종목들이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네, IT 부품으로 만약에 따진다라고 한다면은 플렉스건 같은 종목
주권도 상당히 좋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역시나 플렉스컨 삼성전자와 연관성 상당히 높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겠고 FP10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스마트 기기가 계속적으로 확대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플렉스컴에 대한 실적 모멘텀은 더욱더 확대될 수 있다. 또한 최근 흐름은 좀 시장 대비 약세 흐름 보였지만은 그동안의 주가 대비해서 상당히 좀 선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IT 부품 쪽으로 관심 가지신다라고 한다면은 이러한 종목 쪽으로만 관심 갖자. 저점 계속적으로 내려가서 저점을 확인하려고 하는 투자보다는 지금 시점 계속적으로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종목 쪽으로 관심을 꼭 가지셔야 된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오늘 관심 종목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어떤 종목 들고 오셨습니까? 네, 코스닥 역시나 내수주 중에서 가장 빠르게 지금 상승 탄력도 높아지고 있는 종목 모두투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모두투어 뭐 아시겠지만 원화 강세 기조 가장 최대 수혜 업종과 종목 쪽으로 떠오르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해드리겠고 모두투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1등주보다는 2등주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갖고 다시 한번 재차적으로 주가 상승 탄력도는 더욱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모두투어, 하나투어 대비해서 주가 상승 탄력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약간은 변동폭이 더욱더 확대될 수 있는 종목 쪽으로 현재 투자 심리가 쏠리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아직은 좀 시간이 있겠지만 어쨌든 구정 연휴를 앞두고 나서 다시 한번 재차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약간 해외 여행객 증가 기대감이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물론 일본 여행객 엔화 약세에 따른 감소 우려감 나타나고 있지만은 위안화는 상대적으로 계속적으로 강세 흐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중국인 관광객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도 충분히 유효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하자라고 정리해드리면서 지금은 악재보다는 호재성 재료가 상당히 많다라고 정리해드리겠고 어제장 종가가 31,850원대에서 종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종가점 돌파 이후에는 다시 한번 52주 신고가 관련된 부분까지도 충분히 상승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우선 목표가 33,000원 부분은 크게 무리 없이 도달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좀 더 시간을 가지신다고 한다면 35,000원대까지도 목표 주가 형성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을 두시고 고수익을 한번 노려보자라고 정리해드리겠고 만약 손절가 3만 원만 이탈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종목의 단기적인 상승 추세 26,000원대에서 시작된 추세는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 모두 투어였죠. 1차 목표가는 33,000원 그리고 2차 목표가는 35,000원이라는 점 잘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와이즈인베스트 신기원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전기요금이 14일부터 평균 4% 오릅니다. 지식경제부는 요금 인상에 따라 월 평균 전기요금이 도시가구가 930원 늘어난 47,500원, 산업체는 27만 원 늘어난 638만 원 선이 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2013년 CES에서 차세대 TV 시장에 대한 주도권을 둘러싼 싸움이 본격화됐습니다. 삼성과 LG는 고화질 곡면 올레드 TV를 선보이며 한국 업체가 TV 분야에서 최고의 기술력으로 시장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어제 오전 남대문로 상임회관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초청 전국 상공인 대표와의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박 당선인은 법인 세율을 인상하지 않고 부동산 취득세 감면을 조속히 연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은 11일 올해 첫 금융통화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급속한 원화 절상으로 경제 악영향이 우려되는 만큼 기준금리를 낮춰 원화 강세 속도와 수위 조절에 나설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슈앤이슈 오늘 순서는 서울경제신문 부동산부의 이혜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입니다. 주식경제부가 지난해 말에 당분간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라고 했는데 다시 요금을 올린다고 어제 깜짝 발표하기도 했죠. 얼마나 인상되는 겁니까? 예, 전기요금이 14일부터 평균 4% 오릅니다. 네. 1년 5개월 만에 벌써 네 번째 인상입니다.
용도별 인상률은 차이가 있는데요. 주택력은 2%, 산업용은 4.4%입니다. 이번 전기료 인상으로 월평균 전기요금은 도시가구가 약 1,000원 정도 늘어나겠고요. 산업체의 경우에는 약 27만 원 정도 추가 부담이 예상됩니다. 이번 전기료 인상은 다소 갑작스럽게 이루어졌는데요. 지난 1년 반 동안 이미 3번의 전기요금이 인상됐기 때문입니다. 새 정부를 출범하기 전에 전기요금 인상을 기습적으로 처리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선거 이후 대중교통비 그리고 생필품에 이어 이번에 전기요금까지 오르면서 물가의 전반적인 부담이 될 것 같은데 산업계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월급 빼고는 다 오른다는 말이 실감날 정도로 곳곳에서 물가가 오르고 있는데요. 이번 전기료 인상으로 소비자 물가는 0.04%포인트, 생산자 물가는 0.15%포인트가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달 소주 가격이 7, 8% 오른 데 이어서 밀가루 가격도 8% 정도 상승했는데요. 밀가루가 원료인 제빵류와 라면류의 연쇄 가격 인상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특히 산업계의 타격이 큰데요. 원가 대비 가정용 전력보다 산업용 전력이 그동안 쌌기 때문에 기업들에게 전기를 싸게 대주느라 일반 가정의 부담을 더 지운다 이런 비판이 컸습니다. 이로 일식해서 지난 4차례 전기요금 인상에서 산업용 전기요금이 더 많이 올랐습니다. 형평성 차원에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한데요. 단기간에 부담이 커진 산업계는 어쨌든 불만이 큽니다. 산업계는 경영 환경이 어려워짐에 따라서 어려워졌다고 지금 불만이 큰데요. 특히 전기를 이용해 고철을 녹여서 쇳물을 뽑아내는 전기로 방식을 사용하는 철강 업계는 초상집 분위기입니다. 또 극심한 수주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조선업계도 전기요금 인상에 전전긍긍하는 모습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매년 초 미국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인 CES가 올해도 8일부터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최근 몇 년 사이 TV업계 화두 중 하나인 OLED TV를 놓고 세계적인 업체들의 주도권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고 하죠. 자세한 내용 살펴봐 주시죠. 예, 이번 2013년 CES에서는 차세대 TV 시장에 대한 주도권을 둘러싼 한판 싸움이 본격화됐습니다. 세계 경제 불황성에서 한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TV 경쟁이 꿈의 TV로 불리는 유기 발광 다이오드, 즉 OLED TV로 인해서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삼성과 LG는 1년 전인 지난해 1월 미국 소비자 가전 전시회에서는 나란히 55인치 OLED TV를 선보여서 세계를 놀라게 했는데요. 올해는 약속이나 한 듯이 공면 OLED TV로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이제는 한물 간 거 아니냐는 얘기를 듣고 있는 일본의 소니사는 가전 명가다운 저력을 이번에 보여줬는데요. 기존의 풀 HD보다 4배 높은 울트라 HD 해상도의 OLED TV를 처음 선보이면서 응수했습니다. 크기도 56인치로 삼성과 LG보다 1인치 느려서 세계 최대 OLED TV라고 대대적으로 광고를 내보냈습니다. 소니는 2007년에 세계 최초로 11인치용 소비자용 OLED TV를 내놨으나 이후 한국 기업의 고전을 면치 못했는데요. 이번에 업계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회심의 일격을 가한 셈입니다. 삼성과 LG는 허를 찔린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두 회사는 파나소닉과 소니의 시제품 공개에는 아직은 큰 의미를 두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아직은 프로토타입의 제품으로 제품 신뢰성과 양산 단계 돌입에 대해서는 아직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 OLED TV 전장에서 우리 업체들이 아직까지는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삼성과 LG가 한 발 앞서가고 있지만 아직은 네.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지 않은 상태여서 누가 선점했다고 단정하기에는 다소 이른 단계입니다. 삼성은 지난 2월부터 세계 최초로 55인치 제품 판매에 들어감으로써 OLED TV 시대를 열었습니다. 아직은 생산 수율이 높지 않아서 출시 가격이 1,100만 원대로 비싼 편인데요. 향후 2, 3년 내에 기존 LCD TV와 경쟁할 수 있을 수준으로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OLED TV 양산을 위한 막바지 단계에 와 있는데요. 아직 출시 일정을 확정하지는 못했습니다. 소니가 시제품이긴 하지만 56인치 울트라 HD OLED TV를 이번에 내놓으면서 시장 선점을 하기 위한 경쟁이 아주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아직 기술 격차가 있긴 하지만 빠르게 성장하는 중국 업체들도 조만간 OLED TV 시장에 뛰어들 것으로 관측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박근혜 당선인이 어제 전국 상공인 대표와 간담회를 가졌는데 어떤 이야기가 오갔습니까?
이 박단선인은 법인세율은 인상하지 않고 부동산 취득세 감면을 조속히 연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박당선인은 어제 서울 남대문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는데요. 중소기업은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은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희망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이같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내일 11일 금요일이죠.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게 되는데 전망은 어떻습니까? 아직 세절권이 출범하기 전이라서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네. 채권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약 90%가 이번 달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이슈앤이슈 서울경제신문 이혜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대박 예감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